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메가트 클럽 특강을 진행할 시너지 이글스 한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늦은 시간에 또 함께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너지 이글스에서는 오늘 하루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큰 배움의 시간, 또 열정을 가득 채우는 시간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게 이 저녁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6개국의 메가트 클럽 분들이 모여서 국제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날이었습니다. 매월 1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팀 매니저라는 이 직급에 달성하신 분들이 모여서 국제 트레이닝을 하는데 뭐 수백 명, 수천 명인가요? 네. 뭐 저희가 메가트 클럽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시너지는 국제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글로벌로 지금 메가트 클럽 진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벌써 7사이클 이상 달성하신 분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세미나였습니다. 너무 뜨거운 열기, 또 이 각국의 이 방법론들 나누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일본 이글스 시너지 이글스 재팬 일본의 사업자분들이 또 방법론과 또 리더로 성장하는 스토리 그리고 또 리더로서 알아야 될 이런 그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 큰 그룹을 가져갈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큰 경영 수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국제 팀 매니저 세미나가 진행돼서 낮부터 아주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는데요. 이 열기가 지금 저녁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열기를 이어서 오늘 저녁 메가트 클럽 특강도 잘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 내용을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교시 먼저 메가트 클럽 제품 셀링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슈퍼맨 그리고 슈퍼우먼을 만들어드리는 슈퍼팩과 또 지금 뭐 근테크 근육이 정말 건강에 가장 필요한 운동도 필요하지만 건강 자체도 굉장히 필요한 이 근육을 테크하는 근테크가 유행이죠. 이 근테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시너지 제품 근테크 팩도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이 시너지 이글스에서 인간관계, 휴먼 네트워크의 이 관계십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관계십의 매뉴얼을 또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3라인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이 방법론 함께 알아볼 텐데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제품 셀링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슈퍼팩 그리고 근테크팩 진행을 해줄 텐데요. 오늘 진민지 강사님께서 수고를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메가트 클럽 제품 셀링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메가투 클럽 제품 셀링을 맡은 시너지기스 진민지입니다. 네, 오늘 시너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름만 들어도 활력이 넘치는 이 슈퍼팩과 근테크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퍼팩입니다. 슈퍼팩은 슈퍼맨처럼 그리고 슈퍼우먼처럼 드시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먹은 날과 이 먹지 않은 날의 차이를 바로 알 수 있는 이 슈퍼팩은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고 계시고 또 애용하고 계신 프로그램입니다. 이 슈퍼백은 두 가지 제품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제품이 바로 프로알지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 드셔보셨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알지는 면 보는 제품이 아니라 혈관에 좋은 제품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혈관은 근육으로 되어 있고 이 밑에 보시면 혈관에서 이 산화질소라는 가스, 기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산화질소라는 기체가 혈관이 좁아지고 또 터지지 않게 이렇게 잡아당겨주고 있죠. 혈관이 좁아지지 않게 확장을 시켜주고 혈관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산화질소는 원래 저희 몸에서 생성이 되지만 문제는 40대 이후부터는 몸에서 만들어지는 산화질소 생성량이 4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 40대 이후부터 혈관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 이후라면 혈관 관리를 더더욱 하셔야겠죠. 그리고 혈관에 좋지 않은 많은 음식을 드시거나 이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40대뿐만 아니라 10대, 20대 분들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혈관 관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네, 이 혈관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탄력 있는 혈관에서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면서 산화질소라는 기체가 빠져나가게 되면서 혈관이 안으로 처지게 되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풍선에 공기가 빵빵하게 차 있으면 굉장히 탄력이 있죠. 그런데 그 빵빵했던 풍선이 공기가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쭈글쭈글하고 탄력이 떨어지죠. 저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화질소라는 기체가 혈관을 탱탱하고 또 빵빵하게 잘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노화가 진행될수록 산화질소라는 기체가 빠지다 보니 안으로 이렇게 탄력이 줄어들고 좁아지면서 이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L아르기닌이라는 영양소를 먹어주니까 우리 몸에서 이 산화질소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것을 이 노벨 생리의학상에서 밝혀진 겁니다. 산화질소가 가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스를 마시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산화질소는 기체 상태로는 직접 흡입할 수 없고 이 노벨 생리의학상에서 밝혀진 것처럼 이 L아르기닌이라는 영양소를 드셔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아르기를 먹어주니까 이 산화질소를 만들어주네. 그리고 그래서 떨어져 있던 혈관 탄력이 다시 탱탱하게 만들어주고 혈관 청소를 해주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L아르기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르기닌이 산화질소를 생성하고 산화질소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이뿐만 아니라 면역부터 비만까지 다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L아르기닌 영양소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시중에는 L아르기닌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너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도 이 L아르기닌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L아르기닌 제품을 먹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 아르기닌이라는 영양소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아르기닌 제품이 좋은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실 겁니다. 아르기닌은 엽산이라든지 비타민 B군 그리고 항산화 영양이 같이 배합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이 L아르기닌 영양소가 우리 혈관을 공격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기닌 제품이라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엽산, 비타민 B군, 항산화 영양이 잘 배합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이 시너지의 프로알지는 이 배합이 최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기닌 제품 중에서도 최고의 기능을 하고 있는 아르기닌 제품이기 때문에 이름도 프로 RG9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기네들 제품 다 좋다고 하더라. 다른 아르기닌 회사 제품들도 자기네들 회사 제품 좋다고 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만의 주장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PDR이라고 해서 미국의 의사들이 책상에 놔두고 참고로 보는 서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이 프로알지9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품질의 L아르기닌을 제공하는 제품이다라고 이 의사들이 보는 책에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난 조금 의심이 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임상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이 임상 결과를 보시면 미국의 심장재단에서 이 프로알지를 가지고 임상을 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PDR에 보시면 시너지의 프로알지 9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품질의 L아르기닌을 제공하는 제품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의사들도 그걸 믿고 진행을 해본 겁니다. 이 90일 동안 약을 드셔야 되는 협심증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약물 치료 없이 프로알지를 하루에 4포 섭취하게끔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떨어져야 하는 혈압과 그리고 당 수치, 그리고 간 수치, 염증 수치는 모두 감소가 되고 이 올라가야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과 말끝의 말초 혈류가 16%나 증가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피가 이렇게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래서 심장에서 제일 먼 발끝까지 피가 잘 가지 않다 보니 발끝에서 괴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심장에서 제일 먼 발끝까지 혈류를 1%만 증가시키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3개월 동안 약물 치료 없이 이 프로알즈만 가지고 16%가 증가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임상을 진행하셨던 이 의사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약간 호전될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심장, 그리고 폐혈관, 폐동맥, 폐압, 그리고 심장 크기 등이 놀랍도록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나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아르기닌 효과를 위해서 드시는 거라면 이미 검증이 끝난 이 아르기닌 제품을 드시는 것이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알지 한 포에는 L아르기닌이 5,000mg이 들어 있습니다. 이 5,000mg이라는 L아르기닌을 만약에 음식으로 드시겠다고 하시면 전복을 드시면 되는데요. 한 포에 5,000mg을 음식으로 데쳐서 드신다면 전복을 4kg를 드셔야 돼요. 그럼 이 프로알지 한 포가 아니라 한 박스 분량을 음식으로 바꿔서 드신다고 하시면 전복을 120kg을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아르기닌이 배합도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배합까지 생각을 해서 드시려면 옆에 있는 아보카도만 해도 120개 분량을 드셔야 돼요. 너무 많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음식으로 드실 순 있지만 너무 많은 영양소를 사실 다 섭취하기도 힘들고 또 드셨다고 해서 다 흡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쉽게 그리고 좀 더 편하게 흡수력이 좋게 영양소를 흡수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잘 활용하시는 게 가성비도 훨씬 좋고 또 현명한 소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알지와 짝꿍이 되어서 같이 먹으면 좋은 제품이 바로 비타리프트입니다. 이 칼로리는 완전히 낮추고 에너지를 완전히 업되는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너지의 비타리프트는 왜 다른 에너지 음료와 다를까요? 바로 건강까지 고려한 똑똑한 에너지 음료이기 때문인데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한 포당 열량이 12칼로리밖에 되지 않고 비타민 B군이 6종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트륨과 당을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똑똑한 에너지 음료입니다. 그럼 저희가 평소에 에너지를 올리기 위해서 먹는 이 카페인 음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당 함량의 차이인데요. 우리가 먹는 시중의 카페인 음료를 보시면 이렇게 각설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한 개당 당이 3g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에너지를 올리기 위해서 당이 필요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당을 먹는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를 한다고 닭가슴살을 먹지만 매일 당이 많은 에너지 드링크를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살이 빠지지 않겠죠. 건강을 지키겠다고 매일 등산을 가시지만 믹스커피를 하루에 두세 잔씩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건강하진 않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올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똑똑한 에너지 음료를 드셔야 됩니다. 이 시너지의 비타리프트는 주요 성분이 이 브라질의 붉은 산삼이라 불리는 바라나라는 열매에서 추출을 했는데요. 이 늘 에너지가 넘치는 브라질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이 과라나라는 열매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이 과라나라는 열매에서 추출한 가라니는 이 카페인과 같은 작용을 하지만 카페인과 구조가 다른 이성체로서 중추신경맥을 무리하게 자극시키지 않고 서서히 작용을 해서 6시간 동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그래프가 있죠. 이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저희가 피곤할 때 즐겨 찾는 이 카페인들은 한두 시간 이내에 올라가긴 하지만 높아졌던 에너지가 뚝 하고 떨어지게 되면서 중독을 유발을 하는데요. 특히 에너지 드링크가 제일 심각합니다. 저희가 에너지가 막 올랐다가 기분이 막 좋았다가 나빠지면 어떠세요? 또 찾겠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에너지 드링크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되면서 더 많은 당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곤한 현대인들에게 카페인은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당 걱정 없이, 나트륨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게 브랜드 체인지 하면 좋은 제품이 인타리프트입니다. 이렇게 혈관에 좋은 프로알지와 이 에너지를 올려주는 비타리프트를 사실 각각 드셔도 너무 좋은 제품이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났을 때 환상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요. 심박수가 정상화되면서 산화질소 생성이 증가가 되고 산소와 영양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눈과 뇌 그리고 생식기관에 즉각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정말 몸의 대사순환이 빨라지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드실 때만 반짝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컨디션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말 최고의 조합이 슈퍼팩입니다. 이 혈관에 좋은 프라이지와 에너지를 올려주는 비타리프트가 같이 만났을 때 최고의 혈관 건강과 근육 증강 효과까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슈퍼맨처럼 여자는 원더우먼처럼 힘이 불끈 나고요.
국대 선수들이 즐겨 드시는 최애템으로서 드시면 눈이 번쩍 그리고 에너지가 올라가는 운동 전에 필수템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 수험생과 이 졸음 운전을 늘 조심해야 되는 모든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몸의 대사순환을 시키고 이 셀룰라이트 소멸에도 도움이 되니 슈퍼백을 통해 좀 더 에너지 넘치고 좀 더 아름다워지시고 좀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프로그램을 소개하겠는데요. 두 번째 프로그램은 근테크팩입니다. 여러분, 근테크라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요즘 건강을 바라보는 인식이 계속 강해지고 있고, 또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단백질이나 영양 보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고 계실 텐데요. 특히 중장년층들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근육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 근육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근데 이 근육이 안타깝게도 위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30대부터는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슬픈 것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이 근육이 작아지면서 근육이 사라진 자리에 지방이 채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근 감소로 일어나는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육이 빠진 자리에 지방이 차다 보니 당연히 다이어트에도 문제가, 살이 찌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면역력 저하라든지 만성 피로, 그리고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육 감소증이 진행이 되면서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육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리고 그럼 이 근육을 잘 지키고 또 잘 만들려면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좋은 단백질을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의 근육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외부로부터 유입하는 방법뿐이기 때문인데요. 운동 많이 하면 근육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단백질과 함께 운동을 병행했을 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근육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운동만 열심히 하는 것은 노동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이 건강을 지키고 이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운동 후 1시간은 기회의 창이라고 하는데요. 이 운동 직후의 단백질 흡수량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꼭 단백질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운동은 했는데 만약에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는다면 여기 보시는 카타볼릭 현상이라고 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지만 오히려 근육이 빠지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직후에 단백질을 꼭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또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만 먹는 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꼭 운동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단백질을 잘 섭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음식으로 단백질을 충족하기 위해서 많이 드시는 이 단백질이죠.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에 드시는 식단을 한번 보면 대부분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을 매일매일 다 충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인 기준 몸무게 1kg당 1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50kg의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단백질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매일 50g의 단백질을 드셔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몸에 이 단백질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단백질이 합성되기 위해서는 필수 아미노산이 잘 배합되어 있는 이 똑똑한 단백질을 드셔야 되는데요. 이 시너지에는 이 똑똑한 단백질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맥시멈 프로틴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 이름은 근육광당 단백질입니다. BCAA라고 해서 간의 작용 없이 근육으로 직접 흡수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평소 소화 기능이 조금 떨어졌거나 근육량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드셔주시면 너무 좋은 단백질이고요. 특히 필수 아미노산 8종이 잘 배합되어 있고 한 포에 23g의 단백질이 보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다른 타사랑 비교를 하더라도 높은 이 함량에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단백질 충족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CLA라고 하는 다이어트 신소재로 불리는 홍화씨유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을 달게 잘게 녹여주고 지방세포 저장을 방해해서 이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근육은 올리고 지방을 빼주는 아주 똑똑한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밸런스 크런치입니다. 간편하고 맛있게 근육 식사를 할 수 있는 이 밸런스 크런치는요, 일단 너무 맛있습니다. 좋은 거라고 하지만 맛이 없다면 사실 꾸준히 챙겨 드시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밸런스 크런치는 한 번 먹으면 계속 생각나는 맛입니다. 그리고 이 맛뿐만 아니라 영양도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한 포당 단백질을 14g을 함유하고 있고 이 동식물성 단백질을 모두 섭취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 균형 있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게 만든 단백질입니다. 아주 고급진 초코 맛과 그리고 고소하고 든든하게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고급진 곡물 맛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아직 맛보지 않으셨다면 이 BCAA를 포함한 9종의 필수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8종의 비타민과 이 3종의 무기질이 완벽하게 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똑하고 건강하게 아침을 한번 브랜드 체인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중에 진짜입니다. 또 저희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의 영양가를 평가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미노산 스코어가 이 식약처 기준 85점에 비해서 시너지 밸런스 크런치는 125점을 받았는데요. 다 좋다고 하더라. 그 얘기에 혼란스러워 하시지 마시고 이 필수 아미노산이 잘 배합되어 있고 이 아미노산 스코어가 높은 밸런스 크런치를 통해서 건강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슈퍼팩과 이 근테크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품 셀링 잘 들으셨습니까? 네, 슈퍼팩 그리고 근테크팩. 저도 강의 전에 이 슈퍼팩을 한 잔을 했는데 지금 뭐 힘이 뻗쳐갖고 네, 주체가 힘듭니다. 네. 혹시 제가 강의를 하다가 너무 막 나간다 싶어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근테크팩 진짜 재테크보다 중요한 게 근테크라고 하죠 요새. 네, 건강을 지켜주는. 근육만 똑바로 서 있으면 체형도 지킬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면역에도 이 단백질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을 내 몸에 가득 채우고 그리고 단백질을 정기적으로 먹은 사람들은 비만에서 자유롭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꾸준히 먹는 것은 굉장히 나의 그 건강에서 꼭 필요한 일인데 이왕 먹을 거면 우리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를 먹어야 되겠죠. 네, 최고의 제품으로 준비되어 있는 시너지의 이 근테크 제품 가지고 그 브랜드 체인지 하셔갖고 건강도 그리고 면역도 그리고 모든 것 체형 모든 것 다 지켜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3라인입니다. 오늘 뭐 시너지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3라인이 뭐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낯선 언어죠, 3라인. 3라인은 이 우리가 이제 메가1, 메가2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메가1, 메가2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형성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지키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성공적으로 지켜나가는 이 관계시입에 대한 매뉴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설명드리면 이 시너지 비즈니스는 결국 인간관계가 중심이 되는 사업입니다. 메가원, 메가투, 그들에도 메가원, 메가투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분들이 함께 또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삶의 그 목적을 가지고 지내가면서 이런 관계십을 만들어 가게 되는데 이런 관계십을 지켜내는 방법 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시너지 이글스 메가투 클럽에만 있는 사업의 방법론입니다. 이 3라인을 통해서 각자의 역할이 정리가 돼 있어서 그 역할만 하면 이런 아무리 큰 그룹이 만들어져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지켜진다는 것은 뭐냐? 내가 만든 이 성공이 지켜질 수 있다. 성공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공은 찍는 성공도 있지만 과거에 왕년에 예전에 안 잘 나가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지금은 못 나갈까요? 그 성공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거는 성공은 지킬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너지 이글스, 이 메가투 클럽에는 그 성공을 지키는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3라인인데요. 오늘은 하나하나씩 그 3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라인이 뭐냐?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누구도 이제 이 안에서 다
3라인을 가지게 됩니다. 일단 내가 있죠? 시작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소개한 분이 계시죠? 그분을 우리는 스폰서, 업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메가1이나 메가2를 만들게 되겠죠? 그분은 나로부터 시작된 또 인적 네트워크죠? 파트너 라인, 다운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라인은 뭐냐? 우리 나의 상위 업라인이 함께하고 있는 메가2 있겠죠? 그분이 바로 나와는 크로스 라인이 됩니다. 이렇게 세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시너지 이글스 메가2 클럽을 진행하시다 보면 누구도 이 세 라인 안에 다 속하게 됩니다. 스폰서 라인도 생기고요. 등록하시는 순간 스폰서 라인은 바로 생기죠. 그리고 내가 또 메가1이나 메가2가 생기면 파트너 라인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크로스 라인도 나의 스폰서, 상위 업라인, 상위 업라인에 또 누군가 사업하시는 분이 있죠. 나와는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분들, 크로스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꼭 시너지 이글스 이 메가2 클럽에만 이런 3라인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 이 3라인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회사의 조직도인데요. 보세요. 여러분이 관리 과장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관리 과장님, 관리 부장님 업라인, 대리 다운라인, 홍보팀 홍보과장 크로스 라인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회사에서도 업무 매뉴얼은 가르쳐 주지만 관계십을 어떻게 가져가면서 팀워크를 어떻게 만들어라는 배워주질 않죠. 디테일하게 매뉴얼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조직 생활을 하면서 관계십에 어려움을 겪고 팀워크가 힘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너지 이글스 메가2 클럽에는 이런 관계십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회사만 있나요? 이런 학생회. 제가 박민경입니다. 부장님 김인서님 계시고요. 수습 김희진님 계세요. 그리고 옆에 대외협력부의 백가원 부원 크로스죠. 네. 건강검진센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직은 다 이 3라인을 가지고 있다. 근데 시너지 이글스 메가트 클럽은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그리고 가장 좋은 팀워크를 만드는 매뉴얼까지 준비해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3라인 잘 들어보시면서요. 이것을 꼭 시너지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 적용을 하시면 정말 좋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인으로서 정말 좋은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여기서 보더라도요. 이거를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가족. 위에 스폰서가 저희 부모님, 파트너가 저희 자식, 크로스 저희 사촌 형들, 사촌 형제들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셔도 이 내용이 딱 맞아요. 정말 좋은 가족의 관계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우리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역할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누구도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모여있는 조직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하면 엄청난 일을 가능하게 하죠. 이게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이 큰 성공을 내가 개인으로는 가져갈 수 있는 큰 성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 3라인에 내가 속해 있는 역할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첫 번째가 스폰서. 내가 스폰서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내가 파트너로서 다운라인으로서 하는 나의 역할이 되겠죠. 시작하기 전에 나에게 스폰서란 특히 사업을 직접적으로 안내해 주시는 카운슬링 스폰서는 어떤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에게 사업의 노하우를 알려준 사람. 내가 시너지 이것을 처음 만나는 분들은 다 모르죠. 뭐 시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일은 다 처음 만나면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한 분이 정성을 들여서 내게 하는 법을 알려준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참 좋겠죠. 이 시너지 이글스는 그분이 카운슬링 스폰서입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이 성공의 방법론이 가득 차 있는 이글스 시스템으로 안내해 주시는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배우고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시는 분. 이런 분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시너지에서는 카운셀링 스폰서라는 역할로 여러분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분을 다시 한번 정의하면 뭘까요? 즉, 이분은 나의 사업을 도와주는 감사한 사람이에요. 이 감사한 사람, 이 감사한 분하고 나는 어떤 팀워크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 파트너로서 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분과 방향을 일치를 해야 돼요. 이분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확률에도 높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분은 이미 저보다 먼저 배우고 먼저 사업을 하신 분이죠. 훨씬 데이터가 많은 분이고 훨씬 행동의 결과를 많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말하는 것을 함께 그대로 따라하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영을 배우러 왔는데 강사님이 팔을 이렇게 저으세요 했는데 나는 팔을 이렇게 접기 싫고 나는 이렇게 접고 싶은데 이렇게 따라하면 수영 잘 배우겠습니까? 백날 배워도 맨날 이렇게 개구리 수영만 하다 말겠죠. 하라는 대로 똑바로 그대로 배워야 그 다음에 본인의 것이 또 만들어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그대로 따라하면서 방법을 익히고 이 사업의 감을 익히고 하는 그런 예스맨의 자세를 갖는 것. 그게 나의 역할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어디서든 꼭 시너지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예스맨이 될 때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배우는 자세. 자, 그리고 아예 그 카운슬링 스폰서가 어떤 분이든 간에 그분은 나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내 사업을 도와주고 나에게 뭔가 배움을 주고 도움을 주는 분이라는 그 영역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수영 얘기 드렸죠? 여러분 수영을 배우러 왔는데 제가 지금 만약에 수영을 배우러 갔다. 그럼 저보다 나이 많은 수영 선생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걸요. 아마 도 20대 젊으신 수영을 배우신 전문가들이 저한테 수영을 가르쳐 주겠죠. 근데 제가 나보다 나이가 적다고, 그 김코치 참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해보라니까. 라고 거들먹거리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가 수영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요? 배우기는커녕 쫓겨나기 십상입니다. 네. 그리고 그분은 열심히 저한테 배워주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저렇게 잘난 사람이 그냥 혼자 알아서 하면 되지 뭐 하고 열심히 배워주지도 않을 겁니다. 결국 나는 나 혼자 배우지도 못하고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수영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수영장을 떠나겠죠. 여러분 또 운전하러 가다가 뭐 그런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신호 위반을 했어요. 근데 경찰이 와서 딱지를 끊는데 저보다 어려요. 그럼 김순경 싼 걸로 해 이러십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그 영역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을 다 합니다. 시너지 이글스 이 메가투 클럽 안에서도 저를 안내하고 저를 사업을 도와주는 이 카운셀링 스폰서 나이가 많던 적던 나보다 학력이 적던 나보다 재력이 크던 적던 어쨌든 간에 나보다 먼저 시너지 이글스에 와서 이 메가투 클럽에 조인을 해서 여기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행동하고 저보다 더 큰 결과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수영 선생님처럼 또 내가 어디 가서 배우려고 하면 그 선생님처럼 당연히 선생님으로 저희가 권위를 인정하고 배우고 따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배우는 사람, 도움을 받는 사람의 역할 아닐까요? 네. 자, 그리고 다가가는 거.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네. 나는 원래 연락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나 원래 연락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거는 뭐 개인적인 삶을 본인이 알아서 막 살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메가트 클럽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메가트 클럽으로 내가 뭔가 다른 미래를, 더 좋은 미래를, 남들과 차이가 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면, 나를 가이드하고 안내해주는, 그리고 나의 사업을 도와주는 분한테는 먼저 다가가서 또 배움을 받고 또 도움을 받는 그런 성공의 원칙을 따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스타일을 따라하는 게. 그리고 그분이 뭐 나한테 뭐 많이 도와줬다, 적게 도와줬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할 게 아니라 어쨌든 나 혼자 사업했어야 되는데 와서 도와주시는 분 아닙니까? 어쨌든 이거 사업해서 잘 되면 수입은 내가 다 가져가잖아요. 다 내 통장으로만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팀워크를 만드는 게 꼭 필요하다. 이게 내가 파트너로서 스폰서를 대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할이에요, 역할. 네. 역할은 꼭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기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역할은. 뭐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내가 말해서 재경부에 있는데 월말 재경 리포트를 써야 되는데 그게 내 역할입니다. 근데 이번 달은 내가 그거 하기 너무 귀찮아. 하기 싫어. 기분에 그렇다고 안 하시나요? 그러진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도 해야 하는 일은 그 역할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 이 시너지 글 쓰는 이제 권장 도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베풀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은 없다. 따라서 나를 위해 애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를 원망할 필요는 없다. 원망보다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한테 뭔가 도움을 주었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무조건 여러분에게 뭔가 꼭 해줘야 되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나와서
이 멋진 세상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분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내 인생이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이런 원망하는, 뭔가 나한테 해주길 바라고 이런 마음보다는 작은 도움에도 감사하고 작은 협력에도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사람이 훨씬 더 큰 결과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사업을 도와주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팀워크를 만들어갈 때 정말 좋은 이 관계십으로 정말 멋진 팀, 그리고 뭐 정말 멋진 그룹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과도 훨씬 더 잘 나오실 거예요. 더 큰 결과를 만드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라인입니다. 나를 기점으로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 나의 메가원, 나의 메가투, 그리고 또 나의 메가원과 메가투로부터 연결된 사업자분들, 메가투 클럽 분들이 되겠죠. 이게 나의 파트너 라인입니다. 다운 라인이라고도 하고 파트너 라인이라고 하고. 저희는 파트너 라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나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나는 이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가? 자, 이분들이 결국 뭡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나의 사업의 대상입니다. 이분들이 그룹이 커지고 이분들이 메가원, 메가투와 연결이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 나의 그룹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내가 돌봐야 할 대상인 거죠. 내가 돌봐서 사업이 잘 되게 해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그죠? 이분들이 사업이 잘 되면 나의 사업 점점 커지는 거니까. 이걸 해줄 수 있는 역할. 자,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분들에게 이런 그 목요일 미팅 와서 배우는 시간, 이런 관계심을 배우면 그다음부터 만나서 이런 그 문화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죠? 서로 이런 관계식을 모를 때는 아무 개념이 없이 관계식을 가져가다가 이런 쓰리라인 같은 개념을 탑재를 하고 나면 이 팀워크가 또 완전히 한 단계 레벨업된 팀워크로 또 사업을 진행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계속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해서 방법론도 배우고 이런 문화도 배우고 그리고 리더로서 성장하는 이런 리더로서의 그 성장의 지식도 배우고 성장의 마인드도 배우고 이러기 위해서는 계속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참여를 잘할수록 더 큰 사업자로 거듭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해라, 참여해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모범으로 보여주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나의 사업을 안내하는 그리고 나의 사업을 도와주는 그 스폰서 라인, 스폰서 선생님하고 내가 예스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그래야 그분들이 보고 또 그들의 스폰서님하고 또 예스하면서 협력을 잘해 나가겠죠. 감사함을 가지고 협력을 하면서 사업을 크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조직도 상으로는 아래쪽에 위치를 하지만 일반 회사처럼 부하 직원과 상사의 관계가 아니에요. 동등한 사업자입니다. 사실 저희 스폰서 라인하고 저 동등한 사업자예요. 저는 시너지라는 회사와 계약된 단독 사업자입니다. 근데 먼저 와서 먼저 배웠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스폰서 라인. 파트너 라인은 나보다 등록을 늦게 했지만 나보다 늦게 왔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주면서도 상호 존중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 멋진 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리더의 의식을 갖고 이 나와 함께하는 메가원, 메가투 또 그들의 메가원, 메가투에게 책임감을 갖고 이분들이 모두 다 인생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이 더 이 사업에 집중하고 메가투 클럽에 더 집중하고 또 이곳에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 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 그리고 일관성을 가지고 이 사업의 비전을 표현할 수 있는. 좀 잘 되면 막 이 사업 너무 좋다. 시너지, 글쎄, 메가투클럽 최고야. 와, 하다가 조금만 뭔가 뜻대로 안 되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이런 모습 보이면 그분들이 사업을 잘 하겠습니까? 나보다 먼저 하는 사람이, 나보고 사업하자는 사람이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떤 날은 야, 이게 그냥 뜻대로 안 되네. 이런 거 보면 더 아마 기분이 빠지실 거예요. 더 아마 힘이 쭉 빠지고. 결국 그분들 사업도 잘 안 되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 누군가의 삶의 성공을 방해하는 일을 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움을 주면 좋지 그걸 방해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일관성 있는
내가 약간 뭔가 잘 뜻대로 안 되더라도 그분들은 잘 되고 있을 수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비전을 보여줘. 먼저 내가 조인한 선배로서의 역할은 그런 겁니다. 그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결국 그분들이 잘 되는 게 나로서도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사업의 비전을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줄 수 있는. 누구나 사람은 속도가 다릅니다. 나보다 조금 늦는 것 같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기다려주면 나중에 나보다 더 큰 속도로 더 큰 크기로 사업을 진행하실 분들도 많습니다. 꽃은 다 피는 계절이 다릅니다. 봄에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다운 꽃인가요? 여름에 피는 꽃이 가장 화사한가요? 가을에 피는 꽃이 가장 고귀한가요? 겨울에 피는 꽃이 가장 특별한가요? 이 추운 겨울에 피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꽃은 꽃마다 다 각자의 의미가 있고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각자 피는 시기가 다르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그들의 발화 시기를 찾고 만들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이게 성숙한 사업 파트너로서 사업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너지 이글스 메가투 클럽에서는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함께 수행을 한 것을 문화로 만들어서 함께 정말 멋진 문화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내가 파트너에게 해야 될 역할, 모범을 보이고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그리고 나는 이미 누군가와 함께하는 리더의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파트너와 함께 해야 할 일. 자, 이제는 세 번째 라인, 크로스입니다. 크로스는 그림으로 봐도 저희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네. 저의 스폰서 다운라인과 저는 관계가 있죠. 크로스하고 저는 직접적으로 매출도 공유가 되지 않고요. 인맥도 공유가 안 되고. 나의 메가투 메가원라는 인맥도 공유되고 나의 스폰서하고도 인맥이 매출이 다 공유가 됩니다. 근데 크로스하고는 전혀 공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사업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관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도움을 주는 관계죠. 왜냐하면 크로스 나랑 사업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저분이 막 사업이 어쩐적으로 잘 돼서 좋은 방법론이 나와서 그걸 내가 배워서 내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너지가 나는 아직 뭔가 사업이 커지지 않고 막 있는데 크로스에서 사업을 열심히 하셔갖고 누구든지 크로스가 더 큽니다. 이 조직 안에서는. 크로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크로스가 훨씬 큽니다. 그 크로스 분들이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이 시너지 메가투 클럽을 뭐 엄청 좋은 이 소문을 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거 얘기 들었어. 메가투 클럽 장난 아니라던데? 최고라던데? 이런 식으로도 나의 사업에 간접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예요. 그래서 이 크로스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지만 간접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 안에서 내가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 역할이 뭐가 있냐면요. 일단 잘 된다고 시기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고 사람마다 속도는 다르고 피는 꽃이 다릅니다. 그리고 무시하지도 마시고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는가? 응원하고 격려하고 존중해 주셔야 돼요. 응원해서 더 잘 돼갖고 소문이 더 잘 나면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면 훨씬 더 파워풀하게 얘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잘 돼서 좋은 방법론을 찾아갖고 내가 그것을 또 배울 수 있다면 나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응원하고 잘 되면 잘 되면 응원하고 또 뭐 어떤 상황이든 서로 격려하고 존중해주는 사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직접적으로 사업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참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하다 보면은 몇 번 모이면 좀 친해져요. 얼굴도 알게 되고 인사도 좀 하다 보면 좀 친해지고 말투다 하다 보면은 이제 오만 얘기를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만 얘기까지 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크로스하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를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시고 그분들이 사업에도 참견하지 마시고 자세, 태도, 이분은 막 옷도 막 이렇게 딱 우리 정장 입고 그냥 너무 편하게 입고 오는데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의 스폰서분들이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얘기하실 거예요. 태도, 뭐 외모 이런 것도. 특히 이런 외모,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외모 얘기를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막 하시더라고요. 오늘 뭐 헤어스타일이 오늘은 이상하다는, 오늘은 왜 그러냐는, 그리고 뭐 본인들끼리 막 오늘 뭐 무슨 화장품 색이 뭐냐, 호수가 본인하고 안 어울린 너무 밝다, 어둡다 막 별 얘기 다 하시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도와주려고 하신 건 알지만 들은 사람은 하루 종일 신경 써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도 어느 분이 머리가 한번 제가 좀 길러보려고 했는데 머리를 갖고 머리가 좀 이상하다고 하시는 순간 제가 하루 종일 머리 신경 쓰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정말 이상한가? 이 연구인가? 이러면서. 네. 그 얘기 한마디만 없었으면 제가 참 사업에 집중을 했어요, 하루인데. 그 얘기 한마디에. 다른 사람한테 물었더니 뭐 아무렇지도 않다 하더라고요. 자기 그냥 생각이고, 이런 것들. 하여튼 크로스한테는. 그렇다고 이거 뭐 내 스폰서 파트너한테 막 말을 되냐? 그거 아닙니다. 네. 긍정적인 얘기만 서로 오가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게다가 크로스한테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 절대 하면 안 되고요. 특히 이제 모여서 이제 이런 끝나고 배움에 대한 스피치 하거나 뭐 발표하거나 소감 발표하시는 시간이 있죠. 이때는 항상 긍정적인 얘기만. 내 감정인데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감정대로 살아도 되는 곳은 없어요. 그건 방 안에 혼자서 나 혼자 있을 때만 하실 수 있는 거. 하다못해 부모님하고도 감정대로 하십니까? 자녀 앞에서 감정대로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참 못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시면 안 돼요. 이 안에서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모인 목적이 분명한 모임입니다. 서로 성공에 도움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도 그 속에서 누군가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또 나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상대방도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용기를 얻고 힘을 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내가 조금 지금 뭔가 뜻대로 안 된다. 내가 뭐가 뭔가 지금 내가 지금 누구한테 무시당했다. 여기 와서 그런 얘기 막 하고 감정 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자의 자세. 그러면 대기업 회장님들이 기분대로만 사실 것 같습니까? 물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바로 뉴스에 나와서 질타를 당하고 잘해서 나오고 이런 분들 많이 있죠. 결국 자기 기분대로 살아서 그 큰 걸 가지고도 다 쫓겨나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커질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업가의 정신,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긍정 얘기만 하라. 특히 전화할 때 자기는 혼자 통화하는 것 같지만 옆에서 다 듣고 있죠. 네. 그 통화도 한때는 어야 뭐야 하시다가도 이런 누군가 함께 있는 이 시청자 사업자 있는 곳에서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그렇습니까 이런 말투로 바꾸셔야 돼요. 사업자 모드로 아셨죠? 사람들은 모두 어디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그 모드로 바뀝니다 여러분. 저도 친한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있겠습니까? 널브러져서 편한 얘기하고 있겠죠. 하지만 사업장이니까 이렇게 하고 또 학부모님도 똑같잖아요. 학부모님들도 자녀들하고 있을 때는 야 하다가도 선생님 만나러 가면은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마치 항상 아이들하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지금 역할과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자세와 태도가 있다는 이 안에서는 성공을 하기 위해 모인 목적에 맞는 사업가로의 자세, 태도 그게 바로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게 나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크로스하고는 나랑 직접적으로 사업에 연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만남받고 또 뭐 연락처 물어보고 뭐 가까워졌다고 좀 친해졌다고 따로 밥 먹자고 따로 술 먹자고 이런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나랑 사업과 직접적 연결 없는 분이에요. 잘못하면 나의 소중한 나의 스폰서님의 파트너를 잘못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분의 시간을 뺏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나의 스폰서한테 나에게 도움을 준 스폰서한테 내가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연락 만남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누군가 지금 모임에 하다가 누군가 이제 크로스 분이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이 있겠죠. 스리라인을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이런 거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누구님 너 만나서 몇 번 하니까 너무 가까워져 갖고 우리 언제 맛있는 거 먹자고 우리 핸드폰 번호 교환하자고 하면서 막 알려달라 그러면 정중하게 예 너무 성의는 감사하지만 네, 우리 여기 시너지 이글스 이 메가트 클럽에서는 이 크로스끼리는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고맙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연락을 해서 그분도 뭐 무안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몰랐는데 가르쳐 주셨네. 무안을 주지 마시고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시면 그분도 나중에 배워서 또 누군가에게 또 그렇게 좋은 선례를 남기고 또 이 문화가 이어지면 잘 지켜지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로스와 함께 섞이는 시간이 또 있죠. 이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모임도 있지만 줌으로도 또 모이고 계실 거예요. 줌으로 모였을 때, 뭐 팀 미팅 같은 거 할 때, 또 팀 트레이닝도 많이 오셨다. 그럼 줌으로 막 하실 경우가 있죠. 요때 또 우리가 할 역할이 있습니다. 크로스와 함께하는 시간에서. 일단 카메라 켜기. 네. 카메라 끄는 순간 어떻게 했는지 전 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듣질 않죠.
저도 이 사업을 한 지 꽤 오래됐지만 저도 줌 트레이닝 할 때 제가 카메라를 끄는 순간 저의 자세는 망가지더라고요. 무너집니다. 서로 협력의 자세가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서로 배우는 시간이 안 되고 버리는 시간이 되죠. 근데 한 명, 두 명 카메라를 끄기 시작하면 다 따라 끕니다. 이 부정적인 복제는 정말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어서 정말 쉽게 따라합니다. 여러분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거 아십니까? 건물에 폐건물이 있는데 유리창이 안 껴져 있을 때는 아무도 거기를 손대지 않는데 유리창 하나가 깨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쓰레기가 모이고 다른 유리창도 깨고 사람들이 함부로 한답니다. 이런 걸 쉽게 따라한다는 거죠. 이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건데 누가 거기 쓰레기 하나 버리기 시작하면 다 따라 버리게 됩니다. 카메라 한 명이 끄기 시작하면 다 따라 끄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내가 카메라 켜고 끄는 것만으로도 내가 분위기, 좋은 분위기 만드는 것에 일조를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협력을 하는 자세, 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강의 중에 자리 뜨지 않는 거. 다 보이는데 갑자기 전화 막 나가는 분들 있어요. 다 보여요. 화장실 가시는 분, 집안일 하시는 분들 있어요. 설거지하면서 막 보시는 분들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사업하는 시간에는 사업해야죠. 이 몇 분, 30, 30분, 또 1시간을 내지 못하고 내가 인생의 뭔가를 바꿔 나가겠다? 인생의 뭔가 큰 결과를 만들겠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희망사항이에요. 보통 그런 희망사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사항에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내 이상형은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잘 없어요. 만나기 힘들어요. 희망사항은 희망사항으로 끝나요. 네. 일단 나부터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건 생각도 안 하고. 만약 그렇게 바라기만 하니까 바라지지 않죠? 그래서 이런 희망상으로 내가 지금 원하는 이 목표가 희망상으로 끝나지 않고 결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시간의 투자, 노력의 투자 하셔야 되고요. 또 외모나 복장, 네, 늘어진 티 막 입고 와서 누가 봐도 사업하는 사람 아니고 집중 안 되는 상태 이런 거 많으시고요. 다 함께 또 사업한 장소에서는 TPO라고 하죠. 장소와 역할에 맞는 복장이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장례식장에 빨간 옷 입고 안 가시잖아요. 이런 TPO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큰 사업을 만들기 위한 사업가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안정한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막 좋은 거 입으라는 게 아니라 안정하게 네. 뭔가 사업가로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배우고 내가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사람들로서 목표가 분명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복장이면 됩니다. 비싸고 좋은 거 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단정하고 사업에 적합한 복장 필요합니다. 집에 있다면 간단한 LE가 있는 T도 괜찮고요. 네. 넥타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뭐 강의니까 하는 거고 이렇게까지 하라는 거 아니니까. 하지만 흐트러지지 않는 단정한 복장을 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표정 관리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줌 들어서 보시면 자기 표정 한번 보세요. 어떤가. 집중하다 보면 이게 표정이 이렇게 됩니다. 무섭죠? 저 화 안 냈습니다. 그리고 무표정, 그냥 무표정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표정 관리. 누가 봐도 이 지금 함께 이 배우고 이렇게 성장하는 이 자리가 좋구나 하는 모습으로 살짝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웃으려니까 막 다 이러고 있지 마시고 네. 입꼬리만 살짝 올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짝 볼 땡기는 느낌. 여러분 눈 그대로 두고 입꼬리만 내려볼게요. 표정이 입꼬리에서 나와요. 입꼬리에만 신경 씁니다. 나의 입꼬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나의 화면을 보면서 입꼬리 관리를 잘 하시면 모두가 함께 누가 봐도 근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화면을 보는데 다 이러고 있어. 그러면 저도 이 강의가 집중이 안 돼요. 이게 좋은 강의인가? 이게 지금 트레이닝이 좋은 트레이닝. 근데 다 사람들이 이러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거 진짜 지금 분위기 좋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게 찾은 메가원, 메가투가 그 줌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메가원, 메가투가 이런 표정을 단체로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근데 메가원, 메가투가 와서 딱 왔는데 줌에서 팀트리 하고 있는데 다 이웃을 막 메모도 하신 분들.
얼마나 내가 또 이 메가원 메가투가 거기서 힘을 얻겠습니까? 근데 바라면 안 된다 그랬죠. 바라기만 하면 청바지가 이쁜 여자는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부터 노력을 해야 돼요. 저부터. 네. 자, 그럼 지금 한번 다 해보실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입꼬리를 이렇게 살짝 올리면서 볼이 약간 땡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아, 멋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 참여 자세. 누워서 들으시는 분들이죠. 보니까 화면이 사람이 안 나오고 천장이 나와 있어. 네. 어떤 분은 이상한 데가 나와 있어. 보니까 소리가 밥 먹는 소리가 나. 앞에 반찬이 막 놓여 있고 이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화면이 계속 바뀌어 보니까 산책하고 있어. 가끔 개도 보이고. 이게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겁니까? 이런 분들은 차라리 그냥 들어오지 않으시는 게 나아요. 다른 분들 피해 주니까. 그냥 본인만 성공 안 하면 됐지 뭐 다른 사람까지 성공 못하게 하려고. 저희는 이거 학교 아니고 출석 체크하는 자리 아닙니다. 여기 와 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성공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학교도 그렇죠. 와서 출석만 있다고 성적 잘 나오는 건 아니죠. 네. 공부 열심히 해야 성적 잘 나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그렇게 할 거면 출석 꼭 안 하셔도 됩니다. 난 피해주는 행위입니다. 정말 내가 성공하고 싶고 정말 여기서 뭔가 내 다음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참여 자세 딱 배울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해주시면 그래야 모두에게 서로 협력이 되고 결국 그 자리에 내 소중한 메가원, 메가투가 온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앞장서 내가 그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나를 기점으로 스폰서 라인, 파트너 라인, 크로스 라인 이렇게 있습니다. 정리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이 한 장만 보시면 오늘 강의를 들으신 것과 생각이 나실 거예요. 나의 스폰서님에게 방향의 일치, 하자는 거 함께 예스하고 따라해보는 거. 그리고 그분의 영역의 권위 인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팀을 맞추는 거. 그리고 먼저 연락하고 먼저 이렇게 점검받고 그러면서 내 사업을 위한 일. 네. 그리고 나의 파트너에게는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리더의식을 가지고 그분들이 좋은 사업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내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크로스에게는 존중과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응원 격려를 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만 하는데 내 그룹이 지켜지고 어마어마한 팀이, 어마어마한 그룹이 지켜진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사실 직장에서도 이런 걸 가르쳐준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걸 잘 안 가르쳐줘요. 어디 가도 안 가르쳐줍니다. 업무는 정말 잘 가르쳐주는 것 같지만 이런 자세와 역할, 관계십에 대한 매뉴얼은 잘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서나 관계십이 가장 힘들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회사를 이직하거나 그만둔 분들 얘기 들으면 다 관계십 때문이에요. 이유가 항상 관계십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시너지 이글스, 메가투 클럽에서는 이런 매뉴얼을 서로 지키고 이런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업의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결과가 커지면서도 서로 마음이 따뜻해지시고 서로 더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좋은 관계로 계속 이어가는 평생의 정말 좋은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정말 또 이 메가투 클럽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한번 다시 요거 한번 봤습니다. 여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 자녀, 그리고 형제, 사촌 형제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한테 내가 말 잘 듣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한테 먼저 자주 안부 전화 드리고 잘 챙겨 드리고 얼마나 사이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리고 너희 자녀에게 나는 맨날 테레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지 말고 나도 책 보는 거 보여주고 모범 보여주고 나도 뭔가 배우는 걸 열심히 하고 뭔가 자기 개발하는 열심히 하는 모범 보이면서 자녀가 좀 늦더라도 기다려주고 이런 리더의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일관성 있게 자녀를 믿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모라면 얼마나 멋진 부모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형제, 크로스 형제 자매, 네, 나랑 사실 별 사이 아니잖아요. 명절이나 한번 보다가 나이 들면 그나마 보지도 않죠. 네, 경수사 때 봅니다. 뭐 어디 있든 열심히 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분들이 사업이 잘됐다 그러면 응원해주고 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갖고 맨날 며칠 소화제 드시지 마시고 잘된 거 인정해주고 널 열심히 하더니 잘됐네 이런 말 건넬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된다. 얼마나 좋은 또 이 관계심이 형성이 되겠어요. 이게 어디서나 적용되는 시너지라고 꼭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나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하나의 성숙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이런 인격으로서 한 인격체로서도 성장을 만드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쓰리라인과 함께요. 그리고 윤리강경 짧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속도가 늦어지는 거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순간 조직은 무너지게 됩니다. 협력은 깨지게 되고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고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협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이 메가투 클럽 시너지 이것에서는 윤리 강령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 네 가지만 하면 되는데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무엇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돈 거래, 제품 거래 하지 않는다. 돈 거래 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그리고 내가 보험했던 분 보험 상품 연결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위한 거예요. 그분은 이 안에서 시너지로 메가투를 성공하고 그러는데 보험을 누가 내가 그래도 한번 해줘야지 하고 해줬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분은 여기 올 때 메가투를 성공하러 오는 게 아니라 보험팔로 옵니다. 그럼 그분이 메가투를 성공할 기회를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분한테만 할 겁니까? 그 다음부터 보험하시는 분 올 때마다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결국 사이가 틀어지게 돼 있어. 그리고 뭐 빌려달라 안 빌려달라 이런 것 말고도 그리고 뭐 투자 정보 또 뭐 어디 좋은 주식이 떴다 이런 거 절대 서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바깥에 여러분 아시는 다른 분들하고 하세요. 이 안에서는 메가투 클럽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이 메가투 클럽의 목적의식에 부합한 얘기만 하면서 그 안에서 집중된 선택과 집중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에 집중해서 결과를 만듭니다. 당연히 제품 거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저희가 술 문화를 갖지 않습니다. 술 문화는 오래된 전통 사업의 패턴이에요. 이 시너지 이글스의 메가투 클럽은 굉장히 선진화된 사업 패턴입니다. 그래서 술 문화가 필요 없습니다. 누구한테 우리는 로비를 할 필요도 없고요. 딜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제품 권하고 먹겠다면 먹고 건강이 좋아져서 사업의 기회도 보여주는데 하겠다면 하는 겁니다. 술 먹으면서 뭐 딜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화합을 다지는 거 술 먹고 화합 다져지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깨지기가 더 쉽죠. 술 먹고 또 술에 취해서 실수하고 하면 또 깨지기 더 쉽습니다. 그래서 술 안 먹고도 우리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와 술의 거리 항상 멀리하고 우리는 술 먹으면서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다고 아예 술을 끊고 금주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뭐 가족들하고 먹고 본인 아는 이 메가투 클럽에 있지 않은 다른 친구분들하고 드시면 돼요. 거기서 드세요. 이 안에서는 사업에 집중하는 동안은 사업하는 동안은 술의 거리를 멀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교, 정치, 스포츠 얘기 서로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종교, 각자의 정치관, 각자의 스포츠 선호도를 우리는 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괜히 얘기 꺼내서 팀을 나누고 지역을 나누고 정치로 나누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 그룹이 모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바다 같은 그룹이 됩니다. 모든 물을 받을 수 있는. 이 안에서 서로 다 존중을 해준다. 그리고 서로 묻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아예 얘기를 하지 않는다. 물어보고 뭐야? 아 그래 존중해 이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예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는 팀 구분이 없고 종교 구분이 없고 정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문화 구분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합목표로 다 모여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치페이 문화. 시너지 이글스의 이 메가투 클럽은 기본적으로 더치페이 문화예요. 네. 이건 뭐 현대인의 상식 아닙니까, 그죠? 누가 뭐 돈 내고 뭐 누가 내 거냐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어디 가서 뭘 같이 먹었다 그럼 다 더치페이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나보다 뭐 스폰서가 직급이 높아서 뭐 돈을 내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자기 먹은 밥 자기가 돈 내는 겁니다. 더치페이 문화가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더치페이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 그냥 안 하면 돼요. 굳이 억지로 하지 말고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하지 마시면 됩니다. 억지로. 네. 편안하게 하지 마시고 해야 할 것만 역할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3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용기, 패기, 끈기. 이 3기가 결과를 만드는 중요한 긍정의 3기라고 합니다. 용기라는 거는요. 화이팅 화이팅만이 용기 아닙니다. 하루 힘차게 뛰고 지쳐 있을 때 힘은 좀 빠져 있지만 자, 오늘 뜻대로 안 됐지만 자, 내일 다시 해보자. 라고 스스로 다짐하는 이 작은 목소리도 엄청나게 큰 용기입니다. 용기라는 말은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아무 힘이 없을 때도 계속 할 수 있는 게 용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패기는 뭘까요? 패기. 이 조지 버나드 쇼가 한 말인데요. 이 패기를 참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있는 걸 보고 왜? 라고 묻겠지만 나는 결코 없던 것을 꿈꾸면서 안 될 게 뭐야? 라고 묻는다.
이게 팩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받고 나는 그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그걸 밀고 나가는 힘. 그게 팩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될 게 뭐야? 될 때까지 하면 되잖아. 이런 패기를 가지는 사람이 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끈기. 무조건 결과를 만드는 긍정의 삶입니다.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참 이 말이 멋있더라고요. 우표를 생각해보라. 그것의 유용성은 어딘가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한 가지에 들러붙어 있는 데 있다. 끝까지 붙어 있어야 그게 목적지에 도달을 하겠죠. 목표에 도달하고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끝까지 들러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끈기입니다. 의욕이 항상 가나요? 아니요. 의욕은 생겼다가 식고 생겼다가 식고 감정이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똑같은 감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정만 그런 건 아니에요. 감정이 식었다고 팩트가 식었느냐? 비전이 식었느냐? 비전은 그대로 있습니다. 나의 의욕이 좀 식은 거지. 근데 목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한 번 씻으면 계속 깨끗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 씻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자주 안 씻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 매일 씻어야 우리는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성공에 대한 의욕, 내 삶에 대한 진정성, 내가 정말 한 번뿐 이 삶을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이 멋진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매일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수하듯이, 양치하듯이. 오히려 양치는 안 해도 동기부여는 더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삶의 내 정말 하나뿐인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끈기, 이 끈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스스로 비전을 확인하고 그러기가 혼자 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정기적으로 오기로 한 자리에 꼭 와서 여기서 다시 한번 내 비전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내 의지를 살리고 하는 이런 참여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어딘가에 꼭 들러붙어 있어야 하는 우표처럼 나는 그 나의 비전에 들러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긍정의 3기, 용기, 패기, 끈기. 내일 다시 해보지 뭐. 오늘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 다시 하지 뭐. 패기, 안 될 게 뭐야. 난 될 때까지 할 거니까. 끈기, 내가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끝까지 나의 비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데 붙어있는 이 우표 정신을 가지고 한다면 반드시 결과를 만들게 되실 겁니다. 자, 메가트 클럽 역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생 역전. 시너지 메가트 클럽으로 인생 역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메가트 클럽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